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전쟁과 관련된 전쟁에 있어서 어떤 이 전쟁의 어떤 수행 방법이죠. 진법이래, 진법. 전쟁 방법. 뭐 손자병법, 뭐 이런 들어보셨죠? 그런 그 전쟁과 진법에 관련된 그런 한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사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출사표. 자, 요것은 우리가 그 출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갈 출자 플러스 말 맞자죠? 그러니까는 말을 타고 나간다. 말을 타고 나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전쟁터에 나간다.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출마를 하기 전에 출마번 요즘 우리 보통 뭐 국회의원을 출마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뭐 이렇게 하죠. 보통 우리가 출마하기 전에는 뭡니까? 나의 뜻을 갖다가 먼저 알리죠. 그것이 바로 출사표가 되겠죠. 출사표. 나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갈 거야.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겠어. 이렇게 먼저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전쟁에 관련된 그런 용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철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말이 이제 출마, 출사표죠. 그래서 출마라는 것은 이제 선거에 입후보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출사표라는 것은 출마에 앞서서 어떤 자신의 각오, 포부를 밝힌 글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말이 바로 모두 전쟁에서 관련된 그런 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자, 출마. 말 그대로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진을 짜서 작전에 임한다는 뜻인데요. 바로 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뭡니까? 여긴 선거라는 것은 뭡니까? 2등이 없잖아요. 오로지 1등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2등하면 죽는 거죠. 즉,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장수의 심정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뭐 출마, 출사표라는 용어가 현대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출마, 출사표. 원래 이 출사표라는 말은 이 삼국지에서 나온 그런 용어죠. 그래서 유비가 죽은 뒤에 그 제갈공명이 그 뜻을 받들어서 위나라 정벌에 나서죠. 그래서 출병에 앞서서 황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올린 글이 그 유명한 출사표죠. 그래서 이 사라는 말이 이게 스승사자가 있지만은, 그죠? 이 군대의 어떤 병력을 나타내는 그런 또 뜻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군대 보면은 여단, 사단이라는 용어가 있죠. 바로 여기서 나온 그런 용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수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수의 진을 쳤다는 말 있죠. 자, 배수진 그러면 그 초안지에서 그 유명한 그 한신 장군 나오죠. 자, 한신 장군이 조나라고 이제 전쟁을 붙어. 그런데 완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은 오합지졸이야. 그러니까 뭐 정식으로 붙으면은 뭐 지는 거는 명약관여한데, 그리고 뭡니까? 상대방이 워낙에 강하니까 병사들이 뭐 어떻게 싸울 의지도 없고, 그래, 그럼 너희들 보자. 배수진, 뒤에 있는 물이야, 강이야. 그러니까 도망가면은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오합지졸이 결국은 뭡니까? 물리치죠. 그것이 그 유명한 배수의 진이죠. 우리 보통 뭐 쥐도 뭡니까? 고양이한테 어떤 사방에 도망갈 데가 없으면 달려들듯이 그거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배자, 물수자, 진, 즉 등 뒤에 물을 뒤에 놓고 진을 쳤다. 결국은 기적의 승리를 이뤘다. 배수진을 쳤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이 배수진이 이런 상태에서 기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것,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 배수진이 곧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배수진 쳤다가 아주 작살난 사례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 있죠. 그 유명한 신립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배수진을 쳤다가 일본의 그 조총에 맞아가지고 몰살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배수진은 상황에 봐서 쓰는 그런 진법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수진 하니까 제가 한신장군 한번 또 올려봤습니다. 자, 장사진이란 말 있죠. 자, 우리 보통 뭐 추석, 이번에 추석 명절이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통 추석 명절 때는 뭐 백화점이라 뭐 이런 데 보면 각종 세일들 많이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늘어져. 그래서 장사, 긴 장자에다가
뱀사자죠. 그러니까 장사라는 이 맹독을 가진 그런 뱀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장사는 이게 독을 가진 이 뱀이 늘어졌다. 그런 진법이 바로 뭐다? 장사진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전쟁의 진법, 전법의 하나의 용어가 이렇게 지금 뜻이 확대가 된 거가 되겠죠. 자, 장사진. 그러니까 장사진은 이거예요. 뱀은 뱀인데 딱 상대방이 이제 이 뱀을 갖다가 딱 공격 들어오면은 몸통으로 그 머리 쪽으로 공격하면 꼬리로 방어하고 또 꼬리 쪽으로 이렇게 또 이게 뭐랄까 공격하면은 또 머리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게 원래 장사의 진법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본래의 뜻은 이제 잊혀지고 뱀이 길게 늘어선 것처럼 사람들이 늘어진 행렬, 지금 사진도 보이지만 그런 말로 이제 쓰이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진은 전쟁의 전법, 진법에서 나온 용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미봉책이라는 말, 미봉책. 야, 이런 미봉책 썼다가 나중에 큰 털 나. 뭐 이렇게 우리가 쓰죠.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잡아서 고쳐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발전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대충 덮어놓고 지나가고 그때 떼어 넘기면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커지죠. 이런 임시 변통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우리가 보통 미봉책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미봉책도 사실은 전쟁 용어였다. 전쟁에 관련된 한자였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는 거죠. 원래 미봉이라는 것이 실사자가 있죠. 실사자가 있고 뭐 이게 만날 봉자인데 실이 만난다. 실이 만난다. 요것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인가요? 어떻게 춘추 시대구나. 정나라 때 그 장공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장공이 주나라하고 전쟁을 이제 주나라 환왕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둥그랗게 진을 쳐. 그 앞에 전차가 진격하고 뒤에 이제 군인들이 따라가겠죠. 근데 전차는 이제 바퀴가 있으니까 앞으로 쭉 나가고 보병들은 뒤에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가 붕 떠. 붕 뜨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전력을 그러면 이게 전차는 나가는데 깃발 두고 뭐 활 두고 창 들고 나가는 병사들하고 이 사이에 거리가 이게 붕 뜨니까 이 사이를 갖다가 병력을 갖다가 더 추가로 투입을 시키죠. 이렇게 해서 1, 2, 3, 4, 5 대회해가지고서 병력이 좀 많아 보이죠. 결국은 뭡니까?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결국 이 미봉책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법이었다, 진법이었다. 이게 원뜻이에요, 원뜻. 그래서 이 미봉책을 써서 수적인 열세를 갖다 딛고 어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이 진법, 전법이 바로 미봉책이었다는 것이 원뜻인데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뭡니까? 오늘날 이런 미봉책이라는 말은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그때그때 눈가림식의 해결로 대충 넘어가는 태도를 나무라는 말로 지금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미봉책은 전쟁에 쓰이는 그런 용어였다. 이렇게 한번 정리합니다. 자, 고육책 또는 고육지책 이런 말 많이 쓰죠. 쓸고 고통하다, 육체, 내 몸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 역시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명한 적벽대전에서 나오는 그런 그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관련된 유래가 그런 우리가 한자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이 삼국지 적벽대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오나라 주유 장군이죠. 그 진영에 황계라는 그런 이제 그 장수가 있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조의 그 위나라하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유 진영에 황계라는 장수가 일부러 가혹한 고문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넘어와 조조 쪽으로. 그래서 항복을 하죠. 근데 보니까 온몸이 그냥 엄청난 이 고문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야, 이 정도로 거의 초죽음에 된 상태에서 얼마나 해서 우리 시정으로 이제 한마디로
온 거죠. 그러니까 조조한테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신임을 받은 다음에 조조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를 갖다가 묻게 해서 해야 된다. 결국은 조조는 그 말을 신임을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 딱 묶죠. 이러면서 결국은 이 오나라가 화공작전이죠. 화공작전으로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했죠. 이렇게 이 황제처럼 어떤 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 몸의 괴로움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쓰는 계책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고육책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육지책, 고육책은 전쟁 용어다. 어디에서? 삼국지에서 나온 유래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성하고 철왕성이 나오는데, 아성. 여기는 그의 아성이야. 거기는 건드지 마라.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자, 이 어금니 아자죠. 어금니, 우리 보통 음식 먹을 때 가장 강한 어금니면은 음식 못 먹을 게 없죠. 어금니만 튼튼하면은 뭐 100세도 등이 사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그 단단한 이빨. 그러니까 아무리 딱딱하고 질긴 음식도 이 어금니를 깨물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아, 코끼리 상자죠. 이렇게 해서 상아. 상아는 이제 코끼리의 이제 어금니인데, 요것은 이제 상아라는 것은 뭐예요? 매우 단단해 가지고서 공예품으로도 많이 이제 가공해서 장식용으로 쓰는 거죠. 바로 이 상아, 이 어금니아는 이제 이 중국 고대 전쟁터에서는 주의관이 주둔하는 그런 이 깃발. 그래서 그 아기라 그래, 아기. 아기. 그래서 이제 세워서 위험을 딱 세우는 거죠. 여기는 아주 내가 딱 지키고 있는 단단하고 어느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해. 난공불락이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아예 포기할 정도의 아주 그 든든한 성, 그것이 바로 아성이다. 내 아성에 근접하지 마라. 또 근접할 마음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아성을 지키는 뭔가가 특출한 그런 재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철옹성이라는 말도 있죠. 자, 이건 쇠철자. 그죠? 그것도 뭐 항아리, 뭐 옹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쇠로 만든 항아리죠. 그러니까 쇠로 만든 항아리처럼 무너뜨리기가 힘든 아주 견고한 성을 갖다 우리 보통 철옹성이라고 그러죠. 야, 저 철옹성 우리가 어떻게 뚫고 들어가나? 뭐 뚫고 가는 방법 요즘 뭐 쉽죠? 폭탄, 뭐 비행기에서 그냥 쏟아보면 철옹성이 나발이고 딱 없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는 철옹성은 상당히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견고한 성이었음이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철옹성.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철옹성들이 이제 여러 곳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철옹성은 공격하기도 어렵고 또 공격해봤자 함락시킬 수도 없는 그런 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이런 철옹성 역시 전쟁에서 나온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철옹성이 있다고 하네요. 뭐 함경도 영흥 지방에 뭐 철옹성이 있다는데 위치가 뭐 절벽을 끼고 또 입구가 항아리 주둥이 같다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철옹성이 있는데 원래 이제 성이 있으면은 그 앞에 이렇게 철옹성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성을 갖다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철옹성을 먼저 그러니까 철옹성이 무너져야지 그 성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당연히 철옹성이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은 안전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출사표 이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에서 나온 그런 용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수진 공부했고 배수진을 치는 것은 이렇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수진 또 뭐 장사진 야, 자 그냥 뭐 이번 추석 연휴 때 말이지 보니까 뭐 백화점 1시간은 기다리지 들을 것 같아. 너무 장사진 쳤어.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어디 안 놀러 가고 어디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줄이 저 한 150m 장사진을 쳤어. 그래서 결국 박물관 구경을 못했어. 뭐 이럴 때 쓰는 용어죠. 다 모든 것이 다 전쟁과 병법에 관련된 한자에서 왔다라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